밑장 체크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플러스가 나와서 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나스닥의 상승폭이 참 재밌어요. 이게 민간 고용 부진이 남았는데 지수가 네. 올라갔어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용에 대해서 워낙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인플레 완화로 또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 주식이 좀 세게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물론 고용 부진이 왜 인플레이션 완화죠? 이제 왜냐면은 고용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나에 맞춰가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아래로. 정말 이제는 시장을 음. 해석하는 게 좀 민망할 단계에 어제 재밌는 접어든 글 것 있잖아요. 같습니다. 기승전 인플레라고. 네, 진짜. 제가 멘트 그렇게 했는데 방송 때. 아 그렇습니까? 네, 저녁 방송 때. 잘 하시네요. 아닙니다. 물론 예. 어제 중요 이슈가 사실은 유가죠, 사실. 유가 네, 오펙 플러스 어느 네. 정도 어제 사실은 유가가 제일 중요했던 이슈였고 증산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재고 감소하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실망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은. 근데 사실 이제 유가가 더 빠지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네. 물론 며칠 전에도 이제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금수 조치도 있었고 사실 이제 중국도 이제 슬슬 봉쇄 완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유가 수요도 없었던 상황에서 유가가 살살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유가 소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중국을, 중국이다 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 이제 또 여름철 되니 이제 또 새로운 에너지 소비도 소비, 예.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오펙에서 나왔던 증산이 여기서 더 세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수요치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증산으로는 충분치 않다. 네, 그래서 어제 그거 발표가 나오자마자 112달러에서 117달러까지 쫙 몇 분 만에 쓱 올라가 버린 거 맞아요. 보면서 네. 야 무섭구나.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유가가 한 130은 음, 못 찍었었고 네, 그 언저리까지 그죠, 갔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순간 착각을 한 게 환율이 네. 1,300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13에 네. 뭔가 있나요? 13, 뭐, 13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유가 올랐다는 걸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에너지 쪽에 ETF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나 어제 저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방송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같습니까, 시각이? 시각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 네. 잠시 후에 우리 금요일에 그분께도 금요일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요즘 지수의 상승폭, 하락폭이 좀 진짜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좀 의아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 하향 사실 뭐 이슈가 최근에 나왔는데 달러화가 계속 강세가 되다 보니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나 이제 일반 빅테크 관련 주식들 자체가 네. 수출 지향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환율 관련해서 약간 안 좋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하향한다는 게 환율 때문이지 뭐 갑자기 뭐 가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십니다. 그런 수요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로 기술주에 영향이 없었네요. 오히려 하향해도. 가이던스는 하향을 했는데 나중에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오히려 컨센 상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을 좀 여러 달리 해도 좀 상관치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가 빠른 시간 내에 완화가 돼버리면 오히려 실질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 돼지 가격 네.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중국 돼지 가격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20%. 최근에. 저는 삼겹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중국이 돼지고기가 생산도 제일 많이 하지만 소비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돼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뭐 최근에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미 돼지에 대한 이걸 살처분을 하는 바람에 재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하나의 또 인플레죠. 또 기승전도 인플레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소비 자체도 이제 다시 또 많아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다 네. 보니까 네. 같이 좀 연관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저는 이런 식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돼지고기 뭐 돼지열병 얘기 나오고 하면은 육개주가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먹을 수 있는 닭고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오늘 그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있나요? 할인 네. 많으니까 할인 많이까. 아, 이런 주식을 좋아하시는 역시. 아니 그런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의식의 네. 흐름대로 가는 의식의 거죠. 흐름대로 그렇죠. 네네네. 시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저는 오늘 육개주 한번 네. 테마성으로 네. 좀 반짝 움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따가 국장 체크할 때 한번 한 확인해 보죠. 달에 돼지 가격이 20%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10,000원 하던 게 1인분에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다. 12,000원이면 크잖아요. 사실 우리 소주 먹으면 사실 돼지 가격을 보나요, 그냥. 역시 서민이 아닙니다. 이분. 3인분 더요 이렇게 네, 하면서. 맥주 4캔의 가격을 모르는 분이랑 예,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서 논하지 아, 않겠습니다. 네. 소만 먹어서 나는 돼지 가격 올라도 상관없다는 아, 분이기 아닙니다. 때문에 또 체크할 이슈가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네. 어느 정도는 없는 것 같고 오늘 또 고용 지표 발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민간 고용 그 지표가 나왔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밤에는 한번 체크할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